사주의 격은 그 사람의 이정표와 같습니다. 사람마다의 지향점을 큰 테두리로 잡아서 몇 개로 나눌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다양한 만큼 그 테두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시의 사주명리 287강은 정격 외에 있는 별격으로 21번째인 인약 용살격 사주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인약 용살격 사주는 말 그대로 인성이 약한 경우이며 이 인성이 약하기 때문에 살인, 평관을 이용하여 인성을 돕게 되고 이로써 무난하거나 나아가 훌륭한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약 용살격 사주입니다. 인약 용살격 사주를 보도록 합니다. 평관을 나타내는 살은 대부분 일간을 해하기 때문에 흉신입니다. 그러나 사주에 나타나는 모든 육신들은 나쁜 작용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선한 작용만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비견은 형제와 친구를 나타내는 육신으로서 그들에게 도움을 받는 의미가 크지만은 그러나 비견이 너무 많으면은 그들에게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흉신인 겁쟁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의 것을 항상 뺏어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는 나를 도울 수 있는 육신으로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겁재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흉신인 살도 용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용살격입니다. 약한 인성으로 짜여진 일주가 관살이 있거나 운을 만나면 사주가 기래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관살이 약한 인성을 생조하여 일간에게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인성이 과한 사주의 관살로 인하여서 인성이 태왕해지면 사주는 불리해집니다. 또 과한 인성으로 신왕해진 일간을 식상으로 설계하면 사주는 중화가 되어 이롭지만은 그러나 인성으로 왕해진 경우는 식상을 극하기 때문에 왕한 일간의 설기를 저해하여서 분리할 수도 있는 양면성도 있습니다. 아래의 명조는 갑술일주입니다. 갑술일주가 신월에 나고 무신월에 나고 경금을 보아서 또 시간의 경금을 보아서 동량지목이 된 명조입니다. 신월에 났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기로는 무근이면서 일간의 근이 없으면서 비겁도 없고 또 인성이 약하여서 극히 신약할 것 같아서 어려운 명조일 것 같으나 갑목이 가을생이면서 경금을 보고 정화를 보면은 자기의 직업은 확실하게 정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지에 인오술의 인목은 없지만은 오술의 화국을 보면서 또 임수편인을 만나서 화국인데 임수편인을 만나서 조후를 착실하게 이룬 명조가 되겠습니다. 조후를 착실하게 이루면 기본은 갖추고 있는 명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의 명조는 미월에 난 갑인일주로서 염천의 더위를 겪는다고 할 수 있으나 미월이기 때문에 미월에 또 미월의 병화와 정화를 보아서 더위를
겪는다고 할 수 있으나 신금입니다. 신금의 경발수원을 본 임수를 보기에 신금은 임수를 생하면서 경발수원이 되기 때문에 임수를 보아서 조후에는 이렇게 병화와 정화와 미월에 났지만은 조후에는 이상이 없는 구조를 이루는 명조가 되겠습니다. 관으로 절대신인 인수를 도와서 평관으로서 절대 필요한 임수를 도와서 인수를 도와서 군인의 길로 접어든 일주로서 평관의 직책을 다할 수 있겠습니다. 군인입니다. 평관의 직책을 다할 수 있는 명조가 되겠습니다. 아래의 예는 자월인 동짓달 음동에 자월인 동짓달 추운 겨울에 난 정화일간으로서 해자축의 방국의 설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해자축 겨울의 설국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방국의 설국이지만은 정축 그리고 정축 일조이면서 정미시생으로서 조후는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해자축의 완전한 겨울의 설국을 이루고 있지만은 그러나 일간이 정화이고 그리고 시주가 정미이기 때문에 조후는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유년기에는 개해와 유년기입니다. 유년기에는 남자의 경우는 개해가 지금 유년기에 시작되었고 그리고 여명인 경우일 것 같으면 을축으로 유년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개해와 을축으로 운이 시작되었기에 남아이든 여식이든 잔병치레는 하였을 것입니다. 봄 명조는 충미의 충으로 본명제는 충미충이 되어 있습니다. 충미의 충으로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탐합망극의 형상으로 충미충을 보이고 있지만 이 축토가 해자축으로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탐합망극의 형상으로 그렇게 충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해자축을 간섭하는 운에서는 충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운에서 축술형이 된다든지 인의 한목이 된다든지 잠이 원진이 된다 술이 와서 또 축술형이 된다든지 하면은 또 충미충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봄 명조는 일간이 간목의 정인과 그리고 정화의 비견으로 도움을 받고는 있지만은 간목의 정인과 비견인 정화의 도움을 받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식신과 그러니까 식신이 충미여죠. 식신과 다관으로 인하여서 관성이 많습니다. 해자가 관성이고 그리고 개수도 관성입니다. 축도 일단 식신이지만은 관성에 포함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관으로 신약한 일주가 되어서 자기의 뜻을 완전히 표출하면서 일상을 보내기는 힘든 명조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자수평관의 살성이 월지를 장악하고 투출하여서 자수가 또 개수로 투출하여서 정인인 임목을 도와서 수생목한다는 것입니다. 전부 수생목, 임목을 도와서 약한 간목 인성을 강하게 부조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평관의 살성이 용신이 되어서 인용살격이 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용살격의 명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인약용살격의 여러 가지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의 구성이
식상과 그리고 재성으로 무게 중심을 잡고 있는 사주라면은 사업이나 장사를 하여 살아가는 명이기 쉬우며, 또 관성이나 인성으로 무게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사주라면은 직장인의 명예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직장인의 구성 중에서도 본장의 인약 용살격은 용신이 살이기 때문에 편관이 중요한 요소로 살아가는 명조가 되겠습니다. 살의 편관이 약한 인성을 키워서 생하고 부조하는 개념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편관이 인성을 생하기 때문에 편관의 직으로 벌어서 인성의 공부를 하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어릴 적부터 부모의 능력은 차제에 두고라도 편관이기 때문에 알바 등 자기의 힘으로 공부를 하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직업을 얻은 후에는 그 직업으로 인성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의 일과 학교 공부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즉 주경야독이나 아니면 이와 반대로 주독야경이 이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살이 인성을 키우고 행하는 것은 인성의 결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 직위가 어느 정도 이상에 이를 수 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 인약 용살경을 이루는 명조라면은 인쇄물과 관련하는 것으로서 작가의 명이기도 하고, 또 평생을 배우자보다는 모친과 함께하는 명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인약 용살격도 다양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인상생격은 관성이 왕하고 식상이 없는 신약사주로서 인성이 약해도 인성을 용신으로 하는 사주가 되겠고, 인약 용살격은 살을 용신으로 삼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인성을 생하고 부조하여서 일간에게 힘을 주는 것은 동일합니다. 살인상생이든 인약 용살이든 개인의 이익도 중요히 여기지만은 단체의 이익인 공익을, 그리고 공공의 권위와 공공의 준법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국가의 공직을 수행하거나 아니면은 그 업무를 위임하여서 대행하는 분야에 몸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바로 각종 면허업, 임대업 등이 이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아래의 예는 식, 재, 관, 인성 모두를 보고 있고, 인성이 월지를 얻었지만은 인성이 월지를 장악하였지만은 그러나 재극인으로서 재성이 인성을 극하여서 약해진 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으로서 약해진 인성이지만은 정관과 편관이 옆에 있어서 관있는 상생, 관인상생하여서 관으로 생조를 받아서 길명이 되는 사주의 예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287강으로 인약 용살격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